자기들이 또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정치인들도 이런 일 많이 당하는데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잘 못하죠. 못합니다. 찍힐까봐. 예. 저는 했었죠 예전에. 하고 나서 크게 당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복수를 당하셨죠. 복수를. 그래서 제가 퐁당퐁당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면이 있죠. 퐁당퐁당이라 하면 이제 연속으로 국회의원이 안 되고 예. 홀수 의원으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포털 환경,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더 경쟁적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이제 민사소송입니다. 예. 형사소송은 따로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국 영미법 국가에서 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가해자보다 더 이제 피해 보상을 많이 하라는 이유는 예를 들면 공권력이라든가 환경, 음식물 이런 문제는 더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도 그에 못지않게 피해가 크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언론 보호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는 건 아닌데 언론 보호만 빠져 있는데 사실상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 개념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에 언론을 추구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보면 예를 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기술을 뺏어간다든가 그래서 피해를 줬다거나 그러면 세배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공익제보 같은 경우 공익제보인데 이건 뭐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또 심각한 타격을 가한다. 이때도 세배를 보상해라.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도 그렇고요. 서구에서는 몇 배까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세배더라고요. 그래요? 대체적으로? 네, 그래서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서도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세배까지 보상한다. 대체적으로 저희도 한 10개 분야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래서 언론도 세배를 보상한다 했더니 왜 하필이면 세배냐. 10배 하지. 10배 하지, 30배 하지. 근데 언론 부분은 또 저항도 상당히 만만치 않고요. 저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큰 권력을 상대하다 보면 그 권력이 워낙 파워풀해서 웬만한 사실관계 다 숨겨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합리적 추정에 의해서 보도할 그런 것까지 막아버리면 언론 기능이 위축되니까. 한편에서는 이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벌써 이제 언론 노조 등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무섭잖아요.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기자들은 무섭죠. 자, 그런데 이거는 표현의 자유와 관계가 없이 가짜 뉴스, 허위 보도 그리고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네요. 하는 것은 이것은 권선징악 차원에서 이것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자들은 싫어하겠죠. 기자들은 싫어할 텐데 전세 기자는 다 싫어하겠죠.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다 싫어하겠죠. 가리지 않고. 덕분에 의원님 관련 좋은 기사는 안 나오겠네요. 21대 들어서는 이 법안이 그러면 미국이나 뭐 유럽 등등의 이런 법이 있는 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론 보도를 하자는 거니까 이걸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는 정론 보도를 하지 않겠다. 우리는 허위 사실 보도도 때로는 하겠다. 라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한 것 같은데요. 미디어 부에서 한 것 같은데요. 80% 이상이 꼭 해야 된다. 일반인들은 그런 거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언론에 대한 피해가 정치인도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 의원들이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그냥 전화해도 된다고 할 때는 그냥 전화를 해주십시오. 이 정도 얘기하려면 불러보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짧은 거라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또 그 사이에 걸어오셔가지고. 매수공장이 아침에 제 일정을 또 피해를 주고 있고 이렇게. 아니 제가 뭐라고 안 그랬는데 집 앞이야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TBS 캠페인 걱정이네. 정년은 코앞인데 애들 뒷바라지는 무엇보다
무엇보다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말이야. 김 부장, 자네 아직 몰라? 올해부터 정년이 지나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원금도 주고 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도화됐잖아. 그래? 그뿐인가 어디? 새로운 인생 산모작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 전문기관인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가서 도움부터 받아보세. 네, 열정 있는 신중년, 새로운 인생 이막을 위해 지금 가슴 뛰는 삶을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함께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장님들에게 서울시가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합니다. 얼마나요? 70만 원씩 2달간 총 140만 원을 현금. 이야, 이 돈으로 이번 달 임대료 인건비 숨통 좀 트이겠네. 시민 모두에게 소득 재산 상관없이 가구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드리는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도 잊지 마세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자세한 내용은 120으로 문의하세요.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세계로부터 칭찬받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을 지탱하는 힘, 국민건강보험. 병원비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가능하고 경제적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험료를 감면해주며 기저질환자 빅데이터 정보로 확진자 사망률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난 앞에서도 국민의 위대함을 지키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 곁에 언제나 든든한 국민건강보험. 힘내라는 격려와 잘될 거란 위로가 공허하게 들리는 건 사장님의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 때문이겠죠. 코로나19로 손님이 턱없이 줄어든 가게. 내일은 나아질 거란 희망으로 버텨보지만 홀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겁기만 합니다. 지금 사장님 곁엔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건네줄 누군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댈 곳이 필요한 사장님께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꿈으로 시작해 희망으로 커가도록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사장님을 응원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서울 지역 미세먼지의 약 25%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적응의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위반 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 보조금과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있으니 12월 이전까지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120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KBS와 서울특별시가 함께합니다. 업무용차는 장기렌트로 장기렌트 21년 외길 아마존카와 한국 최초 사이버대학교 콘텐츠가 강한 숭실사이버대학교 협찬 7시 32분 교통정보입니다. 35분이 필요합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모두 행주대교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35분 걸리고요. 잠실대교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올림픽대로 30분이 필요합니다. 북부간선도로는 현재 묵동과 하월곡 사이 양방향 모두 차가 많아서 막히고 구리 쪽으로는 고장차도 서 있었습니다. 업무용차는 장기렌트로 장기렌트 21년 외길 아마존카와 한국 최초 사이버대학교 콘텐츠가 강한 숭실사이버대학교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꿈인 듯 안 꿈인 듯 꾸안꾸 김어준입니다. 교사 최강 교수님 또 나오셨어요. 예. 예. 최근에 국회는 아직 공전 중이다 보니까 대신 이 뉴스를 봐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감당할 수 없는 경제 수수가 대신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대가 됐죠. 그래서 또 오셨어요. 왜냐면은 월요일날 한 그 주중에 쌓인 거 서너 개 몰아서 하고 나서 이번 주는 별 게 없나 주말에 나올려니 했더니 또 큰 굿즈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자, 제목이 굉장히 섹시해요. 재난지원금 때문에 살림 57조가 펑크가 났다. 제가 첫 줄만 읽어볼게요. 첫 줄만. 뉴스원 기사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과 추경 편성이 재정 적자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돈을 막 써가지고 나라 살림이 지금 어려워져가지고 빚덩이가 됐다.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쭉 저도 읽어봤는데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숫자만 너무 많이 나오고 내 손에 숫자가 없고 그래서 또 안 되겠다. 가정교사를 불러야겠다 해서 급히 저희가 게다가 또 이게 다 그 기본소득하고도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 개념부터 잡아가면서 기본소득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추가로 여쭤보려고 오셨습니다. 예. 자, 우선 이 기사 예. 재정 적자가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1년에 3분의 1밖에 안 지났는데도 재정 적자 규모 벌써 50조가 훌쩍 넘었다. 57조. 큰일 났다 이거. 예. 이게 다 재난지원금 때문이다. 사실입니까? 자, 이게 재정 수치가 나오게 되면요, 일반 경제 수치보다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니 우리가 볼 자료가 없잖아요. 어디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재정이 굉장히 하여간 이게 기재부 담당이잖아요. 예. 사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기재부에서 좀 보도 해명 자료 같은 거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기재부는 그래도 돈을 덜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즐기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어요. 우리가 낸 기사 아니니까 이렇게 자기들도 돈 쓰고 싶지 않은데 저기 지금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오보네 그리고 내버려 두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이게 매달 이제니까 기재부에서 월간 재정 동향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재정이라는 발표해요? 예, 월간 재정 동향이 이제 나라 살림이니까 나라 살림은 뭐 개인 가게처럼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요. 매달 합니까? 예, 매달 발표를 하는데 이제 본 적이 없잖아요. 4월 달까지 이제 집계해서 이제 나왔어요. 아직 5월 달은 집계가 안 됐으니까. 4월까지 집계가 안 왔다. 예. 그 집계를 보고 지금 이걸 쓴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걸 보고 기사를 쓴 거예요. 썼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기재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신문 기사 제목처럼 이렇게 달지 않았죠. 기재부는요. 기재부는 그냥 숫자만 냈겠죠. 그렇죠. 예. 했는데 자, 재난지원금은요. 네. 우리가 지금 2차 추경 때 2차 추경이 4월 30일 날 통과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5월 달에 지급됐어요. 아직 쓰지 않았지만 5월 달에 지급됐잖아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난 게 딱 먼저 이어가는 게 4월까지 이미 재정 적자가 57조가 있는데 재난지원금은 5월에 쓰기 시작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57조하고 재난지원금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없죠. 그러네. 그것만 알아도 금방. 예. 그리고 이제 슈퍼 추경이라 그러는데 지금 1차, 2차, 이제 3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1차 때 이제 11조 7천억 원, 2차 때 12조 2천억 원, 3차가 이제 35조 3천억 원을 이제 한 거의 3배 정도 이상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슈퍼 추경하면 이건데 3차 추경은 편성이 안 돼. 아직 저기 국회에서 논의조차도 안 되고 있죠, 아직요. 근데 슈퍼 추경 또 타서 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슈퍼 추경 때문에 이게 다 적당히 섞어버렸군요. 예, 그렇죠. 적당히 섞어버렸죠. 앞으로 있으면 땡겨나가지. 저기 저 갔다가 저기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의 재정 적자하고 재난지원금하고는 그때 관계가 없죠. 재난지원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죠.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재정 적자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올해 예산을 통과할 때요. 지난해 12월 달 통과시켰던 올해 예산이요. 512조 원에 대해서요. 512조 원 통과시킬 때 그때 이제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이제 예상하기를 올해 이제 정부의 수입하고 지출을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보니까는 한 32조 정도, 31조 5천억 원 정도가
이 수입보다 지출이 초과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확대 재정을 그 당시 편성을 예, 이제 그 전년도까지는 그러니까 뭐 초과 세수가 있었으니까는 예. 그래서 이제 확대 재정을 좀 편성을 해야 된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는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잡았던 그 수입과 지출이 예. 코로나 터지면서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정 적자가 좀 늘어난 건데 아니 원래 재정 적자로 편성을 했었어요. 애초부터 적자로 애초 계획대로 된 거네 계획대로.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올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세금도 덜 거칠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작년에 나와야 됐던 기사네요. 그러면 작년에 내년 1, 4분기에 대략 한 30조에서 40조 정도 예.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예. 왜냐면 그게 짰으니까. 이거 깜빡 속았네 완전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진 일하고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일부는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세금이 작년보다 올해 코로나19 터질 걸 누가 예상했어요 작년에 예산 짜면서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세수에 좀 이제 그러니까 차질이 좀 생기죠. 그러니까 현재 이 재정 동안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작년에 예상했던 재정 적자 규모보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세수가 좀 줄었다. 재정이 좀 늘었다. 근데 그거는 이 슈퍼 추경이나 재난지원금하고 무관하다. 안 썼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이제 코로나19 예산과 관련해서 이제 수입과 지출을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걸 보니까는 한 7조 정도 조금 더 이제 초과가 된 것뿐인데 이걸 이제 57조로 갔다 더 붙여놨으니. 야, 이거는 사기죠.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경제 수치를 이 정도로 읽을 수 있는 기자면 교수님처럼 모르겠어요? 알 텐데. 아유, 이 기재부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보도 해명 자료로. 제가 좀 안 나와도. 기재부는 자신들이 낸 기사가 아니니까 자신들은 팩트만 냈으니까요. 예, 그래도 기사가 좀 잘못 내용을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하던데 보도 해명 자료 나오고 내용. 교수님이 할 일 없었잖아요.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뭐 합니까? 자, 요거는 이해했습니다. 자, 어제 이제 기본소득 얘기를 좀 했는데 기본소득 개념이 탄생한 건 상당히 오래됐다. 저희가 전문가 한 분하고 개념과 다른 나라 사례에 잠깐 짚어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기본소득 주장을 사실 보수에서도 하고 진보 진영에서 하는데 완전히 동상이몽이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준다면 그냥 돈 50만 원만 생각하는데 핵심은 이 5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까이고 그 5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접근하냐에 따라 진보적이냐 보수적으로 확 갈려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까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기본소득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